우선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그 기자촌 아파트라고 하는 얘는 그 앞에 대규모 오픈 스페이스를 그래. 잡고 있어. 그러니까 둔촌 주공은 앞에 그래도 전통 시장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사선으로 건너면 그래도 뭐 그래. 그런 기반 시설은 같이 향유할 수 있겠지만 이 단지 전면부 한 1km, 2km 되는 전면부가 다 오픈 스페이스라는 거는 무시 못할 강점인 것 같아. 그 오픈 스페이스 측면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그 두 번째는 이제 대중교통 중에서의 지하철역 환상을 좀 보고 싶어. 이제 5호선 라인이 둔촌 5호선도 있고 올림픽공원 5호선 라인은 어떻게 보면은 이 도로로 인해서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제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9호선 라인인데 얘는 5호선하고 9호선하고 환승역이 되고 9호선이 들어서 오륜역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쪽에 갖고 있지. 예. 그래서 뭐 지하철역도 5호선, 9호선을 다 향유하고 있고 뭐 그거는 비슷한 것 같아.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제 오픈 스페이스 있을 거고 뭐 학교, 좋은 학교들 뭐 다 갖고 있어. 보성, 뭐 동북 내부의 초등학교들도 다 갖고 있고 있는 규모도 비슷해. 현재도 얘도 전체 규모 65만 정도, 얘도 조금 더 커. 65만 전후에서의 대규모 단지들인데 그럼 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러니까 얘는 이게 만약에 내가 계획가거나 건축가면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은 게 첫 번째는 디자인인데 그러니까 이거 이상의 디자인을 뽑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도시화학 관점에서 상징성이나 이런 것들 관점에서 이거 누가 봐도 여기가 메인 가운데가 메인 축이고 요거 중심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이 나올 수 있을까? 이제 쉽지 않은데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재건축을 할 때는 얘한테 요구되지 않았다 아까 얘기했던 분절, 개방, 디자인이 다 요구될 거고 아마 이게 지금 아직 재건축 시작도 안 했으니까 안전진단 통과했다고 최근에 들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정비계 단계가 가니까 그 몇 년 후에는 뭔가가 더 요구될 거야. 지금 얘기되지 않았, 지금.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고 있지. 얘는 정말 특이한 게 있어. 하천이 두 개가 지나가. 하천이 두 개가 지나가면서 일로 이어서 한강까지 연결이 되는 한강까지의 그 그린 네트워크, 그 블루 네트워크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 축이 쭉 지나가. 가미천과 그 성내천이지. 그러니까 가미천은 어떻게 보면 여기 한강 가미부터 내려오는 하천일 거고 이쪽 오금동 쪽으로 해서 성내천이 들어오는데 저기 공간이 지금도 너무 좋아. 가보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하천을 품고 있는 하프마야 하프마. 그러니까 최근에 그 서울시 같은 경우 이제 수변 감성 도시 얘기를 하면서 하천 이건 당연히 이제 나중에 정비계획이나 건축할 때 수변을 중심으로 한 공간구상을 짤 거야. 그래서 여기에 어떤 그 개방이라든지 뭐 오픈 스페이스 그다음에 거기에 커뮤니티 시설들이 연계되는 얘기를 할 거고. 단지의 상가가 하천변으로 붙을 수도 있겠네. 그렇게 돼 무조건. 최근에 이제 신림 1구역 같은 경우에 제 쪽에서 하면서 지금 총괄건축가님이 이제 메인 MP를 하시면서 그거를 이제 하천 중심의 그 단지로 만들었고 거기에 아예 그냥 그 복귀되어 있는 건데 복원을 한 거야. 그래. 또 대신에 복원은 서울시에서 해주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좋아할 만한 단지지. 그러니까 뭐가 되게 요소들이 많아.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럼 여기는 그 할 수 있는 게 많지만 그 계획가나 뭐 건축 그 다음에 행정을 하는 서울시 관계자들은 여기다 뭘 많이 하고 싶지만 여기 살고 있는 조합원들은 그걸 좋아할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결국은 뭔가 인센티브가 붙을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얘기했듯이 여기에 그 메인 중심축과 그다음 하천축이 있다 보니까 이쪽은 결국은 낮거나 뭔가 이렇게 그렇지. 배치될 수밖에 없을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이쪽이나 이쪽이 높여져야 될 건데 높이에 대한 완화 부분하고 용적률에 대한 완화가 이제 추가적으로 연계되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면. 나는 둔촌 주공에서 했던 이제 약간 아쉬운 거를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시가 뭘 하고 싶다, 같이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거는 조합원과의 뭐 상생이 있어야 될 텐데 또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어. 집이 라는 카드지. 둔촌 주공은 집이를 빼고 자기 딱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을 끝냈지만 얘는 새로운 서울에 뭔가를 만들고 싶다, 친환경과 어우러진 상징성 있는 뭔가를 하고 싶다 했을 때는 기존의 인프라 뭐 바닥도 있지만 이 남아있는 주지에 대규모의 공간들이 있단 말이지. 물론 이제 지비를 해제하면서의 이제 사유지들을 회수하는 것들, 그러니까 공공의 개발이 같이 결합이 된다면 민간과 공공이 정말 새로운 단지가 나오겠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이 배치가 갖는 어떤 디자인적 모티브가
이게 올림픽공원이 있으니까 이쪽에 그린벨트 쪽에 있는 그 녹지들을 이렇게 핑거 플랜처럼 이렇게 끌고 들어온다라는 쪽에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 이제 주동 배치를 이렇게 했다고 말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근데 이 정비 계획 때문에 GB를 건드는 건 쉽지 않겠지. 왜냐면 이건 민간 사업인 거고 이거는 이제 GB를 건든다는 건 공공적인 게 들어가야 될 테니까. 그렇지. 나는 그래서 약간 그냥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좀 꿈을 꾸고 상상을 한다면 이 위에 지역에 대한 그때 아까 했던 개발 취소됐고 했던 이유들이 있었어. 저는 여기를 좀 나중에 하더라도 난 이쪽은 이런 식으로 좀 한꺼번에 묶어서 그럼 요 아래쪽 단하고 이 서울하고를 같이 묶고 여기에 대한 공간 구상을 크게 나눈 다음에 이제 섹터는 여기 민간의 재건축 방향이지만 이쪽은 이렇게 서울과 송파와 하남 위에서 이제 통합식으로의 미니타운식으로 개발이 된다면 여기는 정말 어마무시한 상징성을 가져가는 도시가 될 것 같아. 규모에 단순히 여기는 주거뿐만이 아니라 교통의 중심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약간의 업무나 약간 상업 기능, 일자리 기능도 좀 같이 들어오면서 좀 새로운 중심? 아까 얘기했던 유통 기능 같은 것들이 여기서 들어가겠지. 들어가야 되겠지. 괜찮은 유통 기능들이 그냥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GB가 이제 푼다는 얘기는 이제 그 말 개발하겠다는 얘기인 그렇지. 거고, 뭐 알겠지만 여기 생태적인 이슈들도 있잖아. 쉽지.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뭔가 공원화하고 주거기능 위주가 아니라 생태적인 부분, 그다음에 유통이란 문화라는 뭐 이런 각종 도시기능들이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연담화가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만 이쪽은 뭐 이미 선수야. 집에 푸는 거 봐봐. 한 도시야?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만 언제나 집이 오케이 할 것 같아. 나는 풀 준비가 돼 있어. 열린 마인드. 서울시에서의 얼만큼 그거를. 근데 뭐 서울시는 얼마나 좋아하겠어. 이쪽은 뭐 하남이지만 뭐 송파와 연접해 있고 대규모의 이제 이런 올림픽공원 같은 광역 인프라를 같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니까 어마무시한 뭐 상징성이 좀 있을 것 같아. 이 정도 범위로서의 마스터 플래닝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시행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저거를 결국은 뭐 LH나 SH도 아니겠다. LH겠지 결국은. 그러니까 왜냐면 개발지원국부에서 분명하게 해제하는 사업들이나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해야겠지 최대한. 근데 이렇게만 안 됐으면 좋겠어. 여기 SH가 하고 여기 LH가 됐을 때 얘네는 아예 다른 친구들이잖아. 이상해. 그러니까 한꺼번에 같이 좀 마스터 플랜을 하고 시행은 뭐 나눠서 이쪽 서울이니까 SH가 하고 이쪽은 경기니까 GH가 그러니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즈는 LH가 굳이 참여 안 하고 SH, GH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돼. LH가 참여한다는 얘기는 결국 중앙정부 주도로 끌려갈 수 있다는 얘기고, 그걸 서울이 하나만 모르겠는데 서울이 좋아할까? 뭘 그거 잘 모르겠네. 그치 항상 서울과 국토부는 사이가 안 좋아. 좋을 때도 있어. 가끔 좋을 때 있어. 이제 요번에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그 비욘드 조닝에서 헤매고 있었을 때 그래도 도시 혁신구역에 가서 생겨나면서 약간은 좀 비빌 언덕이 생겨났으니까 그거 가지고는 약간 좀 합을 잃을 것 같긴 해. 그럼 이런 지역도 뭐 비욘드 조민이나 이번에 하는 혁신지구 같은 걸로 묶어서도 가능한가? 여기라면 그렇지. 가능하겠지. 여기는 유유지고 비욘드 조닝 어차피 도시개발 사업 뭐 의제해서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욘드 조닝이 아니지. 공원 도시 혁신구역. 딱 좋은 사이트지. 도시 혁신구역이고 어차피 중도에 가야 되니까. 집이 대체해야 되고. 해야 되고. 좋네 여기 사이트 괜찮네. 한번 해볼까? 추천해야겠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용산 정비창인데 뭐 굳이 뭐 한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뭐 집이하고 여기 지금 재건축 보통 재건축이 아니잖아. 근데 여기는 그 올림픽이라는 이제 특수성이 있고 나도 촬영을 잘 모르겠는데 뭐 그 남겨야 되는 뭔가 가치가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지. 그리고 그것들이 뭐 그렇게 단지 배치나 아니면 뭐 용적이나 이런 거에 부담을 안 준다면 그러니까 인센티브도 있어. 그거 허용 인센티브에서 역사성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해 주거든. 그러니까 한 적은 없어. 준 적은 없는데 항목은 살아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뭐 여기는 워낙에 특수한 단지니까 그냥 예전 아파트 한동 남겨라 이런 수준은 아닐 테니까. 부담 되겠어. 어떤 건축에서 나중에 건축 설계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 디자인과 그 조합들에서의 만족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안전진단 이제 통과했다면 결국 재건축을 이제 추진한다면 신통기획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이제 그때 고민이 되겠지. 그때 이제 기획 단계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거고 지금처럼 그냥 어느 정도의 건축사무소가 붙고 어느 정도의 MP가 붙어서 하는 수준은 아니겠지. 근데 좀 중요한 너무 단계고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고민할 것들이 많고
정말 잘 되면 정말 멋진 작품이 나올 거고 망치면 정말 욕을 엄청 먹겠지. 그러니까 진짜 아쉬운 거야. 지금 아파트 단지 어차피 조합원들은 자기의 재산 가치를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의 모든 것들을 움직일 거야. 디자인이고 뭐 상징성이고 나발이고 내가 얼만큼 추가 분담금을 안 내는 게 우선의 목표일 거라고. 근데 그들도 그건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 뭐 내가 여기에 소유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상징성을 가짐으로써의 가치가 또 높아질 수 있다는 거. 근데 서울들은 어느 정도 그 공감대는 약간 있긴 한 것 같아. 다른 데들은 막 어쨌든 무조건 용적을 높여줘라 뭐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단지들은 아, 됐다 우리는 용적을 적정하게 가져가서 명품 단지가 될 거다. 그게 오히려 재산 가치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또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파트 단지 조합들이 움직이면 서울시든 서울시에서 깨어있는 누구든 여기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같이 고민을 해야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도면을 이렇게 뽑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올림픽 선수촌이나 둔주 요 정도의 입지가 잠실 쪽하고 위례 이렇게 하남 미사 쪽 이렇게 통틀어 봤을 때는 상당히 약간 위치적으로도 중심부에 좀 있는 것 같고 뭔가 이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기능들이 여기에 들어와주는 잠재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그게 또 광교통으로도 받아줄 수 있고 광역교통 문제가 또 있지. 물론 이제 9호선이 있지만 그리고 여기가 엄청나게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도 막히잖아. 지금도 엄청 막히잖아.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이제 따라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차량에 대한 문제들은 항상 있는 것 같아. 뭐 88이나 강변북로를 타고 강동쪽으로 올 때 정말 과거에는 차가 하나도 안 막혀. 탄천 종합운동장 넘어갈 때까지는 뭐 많이 막혔는데 사실 넘어와서는 안 막혔단 말이야. 근데 미사가 개발되고 나서부터는 이 광역교통들이 제 역할을 많이 해. 찾지.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지금도 서하남 IC가 어마무시한 아직 교통체증. 근데 그거는 명확하게 우리나라는 이제 그 출퇴근 시간에 막히는 건 어쩔 수 없고 그거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아. 이 단지의 세대수를 그 용량을 극복하려면 뭔가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확실하게 좀 수립되고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서울시가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어떤 그런 지금 정책 방향이 있나? 파편적으로 좀 얘기되는 것들이 좀 많고 미래 모빌리티라고 해봐야 그 UAM, 그러니까 UAM, 케이블카, 뭐 곤돌라, 뭐 퍼스널 모빌리티야 뭐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자율주행, 뭐 이런 얘기들인데 그 UAM이 아직 그 국토부에서 정리가 안 됐어. 서울은 그 한강을 통해서 이제 뭐 하겠다.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도시기본계획에서 보면은 저기 마곡에서 해서 이제 뭐 용산이나 뭐 이렇게 그 정도 라인 뭐 더 나가서 성수나 잠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얘기들인 거지. 그러니까 초기에는 여러 이제 검증되지 못한 안전성이나 이런 것가 있기 때문에 초기 노선은 아무래도 대규모의 오픈 스페이스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한강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끌려 들어오면 요 정도에서 또 하나의 포트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UAM이 중요한 건 두 개잖아. 문제가 되는 건 안전하고 소음이란 말이야. 얘가 떨어지면 다 죽는데? 도로 위에 따라다가 떨어지면 다 죽는다는 거하고 그리고 소음 그 65dB 이하로 55dB까지도 낮춰야 이제 그나마 가능하다라는 그렇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 유행의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25년에 상용화 목표잖아. 근데 그 상용화라는 게 이제 일반화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정말 이런 몇 개 시범 운영해보겠다라는 정도고 광역적으로의 접근은 돼도 그게 생활 수준에서의 서비스를 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지. UAM보다도 나는 더 빨리 적용될 수 있는 건 자율주행일 것 같아. 그래? 자율주행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시범 운영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뭐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윤리적인 문제들이나 법제화 때문에 이제 보편성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그것만 정리가 되면 지금 자율주행으로서 그 자동차 자기 개인 차량에 의한 서비스들을 일부 많이 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건 내 상상이긴 하지만 한 10년, 20년 뒤에는 자동차 같은 거는 개인 소유가 아니라 이제 공유 또는 지역의 인프라로서 그냥 내가 자동차를 안 사도 계속 돌아다니는 자율주행차를 뭐 마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잡고 그냥 그렇게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나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주차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되면 주차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는 거지. 그치. 자동으로 돌아다니고 있다가 알아서 파킹하고 그러니까 충전하고. 절대적인 그 주차의 양도 줄 거고, 그렇지. 차량의 양이 줄 거고, 내가 소유해서 그냥 파킹해 놓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막 이게 되니까. 물론 이제 이게 언제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섣불리 지금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게 막 눈에 가시권으로 보이게 되면, 그때는 뭐 이제 뭐 좀 됐을까 이런 것들도 조정이 돼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 가장 많은 그 기반 시설들 조정을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주차장도 나오지만 학교. 그러니까 인구 줄고 하면 학교가 폐지되면 그 대규모 공간의 도시계획 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면서 쓸
것들을 준비를 해야지. 그 중에 가장 큰 게 아까 이 자동차 충전소나 뭐 그런 걸 복합화하던 또는 이제 학생이 줄지만 반대로 늘어나는 건 노인들이겠지. 그렇지. 그 노인들을 위한 시설로의 전환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미 그런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기존에 산부인과 병원이 요양원으로 바뀌고 있고, 요양병원으로 이미 시설이 그대로 바뀌고 있어, 용도가. 그리고 뭐, 아직 도심에서의 초중고는 좀 그렇다 치지만은 이미 지방에서의 대학들은 날아가는 데가 있었고, 사실은 그치. 대학 구조개혁들이 박근혜 정부 때부터 해왔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순간 멈췄잖아. 근데 불과 이제 앞으로 2년 후, 3년 후에는 그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지금 입학 정원이 훨씬 그 높다며 정원을 다 못 채우는 대학들이 이제 완전 확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는 큰 골칫거리일 수도 있는 거거든. 걔네들이 갖고 있는 그 주변의 상권에 대한 것들도 있는데 단순히 대학만의 문제 같지는 않고. 그 둔촌주공은 35층에서 끝났는데 올림픽은 층수 제한이나 이런 것들 규제를 없애면서의 가능하지. 가능하겠지. 가능하지. 그 서울시는 그거를 무조건 풀어주는 건 아니고 지금 스탠스는 뭐 중심성이 있거나, 그러니까 뭐 중심지거나 아니면 뭐 그만한 입지일 때 풀어준다는 그 입장이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하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오픈 스페이스가 확실히 열어주니까 되니까 반대로 이제 그렇게 해당오는 데도 높여줘야지 이게 말이 되니까. 그럼 몇 층까지 갈 수 있는 거야? 한 50층 여기는 진짜 50층 단지의 랜드마크가 된다면 약간 둔촌주공 사람들은 아쉽겠는데? 네, 알겠지만 49층이랑 50층이 달라. 초고층 건축물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아마 뭐 그렇지 그 정도 수준 최대 맥스는 그 정도 되겠지. 그래서 상상해보면 50층 건물이 그러니까 하천변에는 저층형의 낮은 생활가로 식의 1, 2층에 이제 상가들이 쭉 들어오는 저층형이 들어올 거고 거기는 약간 또 테라스 층하면서 느낌도 점점점 이제 수변 공간이 오픈되면서의 약간 쾌적한 주택 그리고 뒤에는 또 초고층 또 그러면은 올림픽공원과 한강까지도 뷰가 전망이 가능한 그러네. 초고층 주택이 들어간다면 저기는 진짜 어마무시하겠다. 아 그럼 요즘 최근에도 얘네들 내부에서 그 재건축할 때도 학교나 일조권이 영향 다 받는 거 아니야? 이미 받고 있겠지. 근데 뭐 이 조건이라는 게 이런 대로를 건너면 상관이 없어. 단지 내들 학교들이 많아 있는 둔촌주공도 마찬가지고. 아 여기에 높이면 그렇지. 그런 당연하지 것들- 그거는. 이제 당연히 그 지원청이 협의하면서 일조 수인 한도가 있으니까. 요새 그게 아니라 요새는 그 교육환경 평가가 어마무시해. 학교들은 조금 그 재배치만 가능하다면 지금 좀 아까워. 요 단지들을 개발할 때 이 초등학교하고 이제 보성 학교들 이쪽에 남측이니까 아파트가 올라가는 순간 이제 얘네들은 일조권 영향을 다 받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그 녹지나 수변축을 따라서 이전이 가능하다면 같이 이전하면서 개발을 하면 하나의 단지니까 가능하겠지. 물론 이제 뭐 비용의 문제는 있겠지만. 동북은 계속 그래도 유지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고 뭐 초등학교들은 지금 임시 폐쇄를 해놨지만 좀 이 단지들이 어떻게 보면 이 재건축이나 조금 그 창의력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상당히 변수가 될 것 같아. 지금의 법제와 아까 했던 혁신지구나 뭐 이런 학교 일조권이나 뭔가를 통과해주지 않은 규제를 개혁해주지 않으면 지금같이 창의적인 디자인이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거 이제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이제 초등학교, 초중고 하도교랑 걸리는 건 이제 지금 가장 현안에 부딪히는 데가 이제 1, 2층 도시 재정비하면서. 그래서 거기가 이제 지금 특별법안의 내용을 보면은 그 특별 정비구역이라고 해서 연접하거나 약간 좀 인접한 그 주택단지들을 하나의 뭐 서울시는 이미 그 반포 쪽은 이제 검토되고 있었지만 그 지금 일기 신도시에서 이미 법안으로서 이제 하나의 그 명칭과 단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많은 부분들에 대한 특례나 그 기존 규제에 대한 완화를 주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그 일조에 대한 부분 또 교육환경 평가 때문에 초중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업 단위가 커지니까 얘가 있던 거를 저 남측으로 옮기면은 그치. 좀 낫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사실은 좀 그런 얘기들을 또 고민들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건데. 어쨌든 생각해보면 여기는 아마 이제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될 것 같아. 살기 좋고. 주민들이. 그렇지. 살기 좋은 아파트. 근데 여기는 만약에 나중에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보기 좋은 아파트가 돼. 보기 좋아. 그래서 그거를 주민들이 어떻게 더 가치를 줄 것이냐. 뭐 그런 거에 좀 차이가 있겠지. 나중에서 이거가 서로 붙어 있는데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뭔가 나중에 이제 먼 후대에서 보면 야 얘는 말이야 이랬었고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고 다음에 또 봅시다.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와.